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남도 여행기 2편이에요. 강진을 지나 장흥에서 시원한 물회 한 그릇 하고 도착한 곳은 바로 전복으로 유명한 완도입니다. 커다란 전복 조형물이 반갑게 맞아주네요. 완도에는 전복 양식어가가 무려 2,500여 곳에 이르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복 중 거의 80%가량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옛날엔 전복이 정말 비싸고 귀한 식재료였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날 전복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양식에 힘써주신 완도 어민들 덕분이라니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완도에는 이렇게 전복거리도 조성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전복 요리를 즐기거나 전복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거리를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얼마 전에도 들렀던 수협수산시장과 우성회센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이 바로 수협시장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에 우성종합어시장이라는 작은 회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못 구경한 수협 입한장에 들렀습니다. 지금은 오후 경매를 앞두고 물건들이 입하되었다고요? 그럼 완도 입한장엔 어떤 생선들이 들어오는지 함께 구경해보시죠.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후딱 한 바퀴 돌아볼게요. 바빠지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위판장이나 경매장 내부 촬영을 제한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뭔가를 찍어대는 게 사실 썩 반가운 일은 아니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건 표준명 정리가 가장 안 되는 생선 중 하나인 홍어입니다. 보통 홍어라 하면 삭혀먹는 그걸 떠올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 쿰쿰한 녀석의 정확한 이름은 참홍어이고 흔히 간잼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의 정확한 표준명이 홍어입니다. 여기 홍어 바구니에 같이 들어있는 건 군평선입니다. 남도 지역에선 가는 곳마다 보이고 있네요. 작아도 맛있는 생선이에요. 구워도 좋고 회도 맛있고요. 너무 맛있어서 몰래 만나는 새스방한테만 준 새스방고기였다고. 커다란 보거도 한 마리 보입니다. 참복이라고 불리는 자주복이에요. 아, 얘기했었나요? 자주복의 원래 이름이 실은 복이었다고. 민물로 올라오는 황복을 제외하면 가장 비싼 고급 보거죠. 이 복, 지느러미도 해진 곳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하지 말라. 굉장하네요. 저렇게 두툼한 천연 복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하지 마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등장한 별상어입니다. 전남 지역 수산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던 상어가 이 종이네요. 등에 별처럼 흩뿌려진 흰 반점들이 특징이라 별상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별상어 낭만 합격이네요. 완도에도 갑오징어가 풍년입니다. 물때가 안 맞아 이날 다른 생선들은 많지 않았는데 갑오징어들은 많더라고요. 이 갑오징어의 정확한 이름은 참갑오징어입니다. 하지만 통상 그냥 갑오징어로 불리죠. 우리가 접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오징어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이게 99% 확률로 흔히 만나는 참갑오징어고 요건 바로 쇠갑오징어라는 친구입니다. 몸의 패턴이 반점 형태인 것과 일반 갑오징어보다 크기가 작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덕에 그냥 소자 갑오징어로 취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종이라는 거. 얘네는 주로 서해 남부 전남권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맛이요? 다른 종들과 딱히 큰 차이 느끼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새갑오징어 말고도 경남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입술무늬 갑오징어라는 놈도 있습니다. 이름처럼 몸에 무늬가 입술 자국을 닮은 재밌는 놈이에요. 갑오징어보다 덩치가 커서 큰 건 2kg까지 자랍니다. 이제 여름이 제철인 생선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부실이나 농어 그리고 민어과 생선들이요. 특히 이제부터 본격적인 민어 시즌이 시작될 텐데 멋진 놈이 한 마리 보였습니다. 아주 통통하고 때깔도 예쁜 녀석인데 수치네요. 민어철인 여름엔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녀석들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암수를 구분해서 수컷을 고르는 게 요령인데요. 구분은 아주 쉽습니다. 수컷은 배에 이런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보이시죠? 암컷은 이 라인 자체가 없이 배가 매끈합니다. 아직은 암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기지만 알이 무르익는 한여름엔 순놈을 고르셔야 더 맛있는 회를 드실 수 있다는 거. 사실 이날 일부러 사리물대를 맞추고 왔는데 생각외로 물건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해하던 참이었는데 사리물대를 맞춰온 게 실수였습니다. 사리물대가 오히려 어획량이 적고 이게 조업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알고 보니 완도 쪽은 조수간만차가 큰 육물에서 식물 살이 전후엔 뻘물이 심해서 물고기들의 활동이 줄어들며 오히려 조항도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완도 입한장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다 날씨가 잔잔한 조금 물대 전후로 방문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하네요. 이 먼 곳까지 구경하러 오는데 이왕이면 볼거리가 풍성할 때 오시면 좋잖아요. 저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쪽은 선어 쪽입니다. 근데 선어도 물량이 없어서 쏨뱅이들 뿐이네요. 그래도 금방 나온 거라 선도는 거의 활어 수준입니다. 쏨뱅이는 매운탕거리로 인기가 많죠. 국물이 아주 개운하거든요. 이건 불볼락입니다. 전국적으로 열기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생선이에요. 볼락만큼 기름지진 않지만 가격이 더 저렴해서 회나 구이, 탕 등에 두루 쓰입니다. 선어 입한장 한켠에는 달고기도 보이네요. 살이 아주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생각보다 맛있는 생선이죠. 피쉬앤칩스나 생선가스 등 튀김 재료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윗판장 외부에도 커다란 콘크리트 수조가 있네요. 여긴 또 뭐가 있을까요? 저 통발 안에는 백미도미 한 마리 보입니다. 한 재작년 정도부터인가 많이 보이는 생선이에요. 마치 화석 같은 생김새가 인상적인 물고기입니다.
백미돔은 예전에 여수에서 리뷰했던 적이 있죠. 새우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여 실록 헨스를 연상케 하는 포스 넘치는 생김새를 자랑하지만 사실 회맛이 외모만큼 극적이진 않았어요. 대신 단단한 뼈에서 나오는 육수가 아주 좋았죠. 그리고 또 많이 보였던 건 다름 아닌 여러 가지 보거들이었습니다. 까치복이 주로 많이 보이고 옆에 전박이 보거들은 메리복이란 종입니다. 먼저 지느러미가 노란 요게 까치복이고요. 입에 낚싯바늘을 물고 있는 요 녀석이 메리복입니다. 어릴 땐 건복이나 복성과 무척 비슷하게 보이는데 차츰 성장함에 따라 이렇게 무늬가 점점 갈라져서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서식하는 종으로서 동해안의 건복과 마찬가지로 살과 정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완도에선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한데 깜빡하고 못 물어봤네요. 여긴 희한하게 생긴 가오리 한 마리가 보입니다. 요건 목탁가오리라는 녀석이에요. 둥글둥글한 체형이 목탁을 닮았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몸통 중앙에 난 딱딱한 가시가 이 녀석의 특징이에요. 간재미에 비해 껍질이 엄청나게 질기고 뼈도 단단합니다. 손질의 번거로움 대비 딱히 맛이 더 좋은 것도 아니라 희소성은 있지만 인기는 없는 비운의 가오리입니다. 오후 경매가 시작되자 중매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매는 오전과 오후에 진행되는데 오전 10시나 오후 1시 정도가 위판장 구경하기에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경매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완도의 경우 한 사람이 단 한 번밖에 입찰을 할 수 없어서 눈치게임이 그야말로 대단한 분위기입니다. 경매장 입구 쪽으로는 중매인 점포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구경해봐야겠네요. 수산물 천국 완도에는 과연 어떤 싱싱한 수산물들이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에 왔을 땐 여기도 다 문을 닫았었는데 낙찰받은 수산물을 중매인들이 직매하니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저렴하겠죠? 흰꼴뚜기는 산란을 앞둔 지금 가장 씨알이 큽니다. 얘네들은 산란을 마치면 죽는 단년생이거든요. 똑같이 1년을 살지만 어떤 놈은 4kg이 넘게 자라기도 하니 정말 특이한 놈이에요. 이젠 곧 산란을 마치고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이쪽에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무기 같은 갯장어가 한 마리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어느덧 장어 시즌이네요. 갯장어는 지금부터 점점 기름기가 올라 맛이 좋아집니다. 여름철 갯장어는 남도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죠. 그리고 저 수조 모퉁이에 보이는 건 최고급 횟감으로 통하는 북발입니다. 단단한 육질에 진한 단맛이 매력인 횟감이에요. 전에도 말했듯이 주로 수온이 오르는 이맘때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북발이 옆으로 비슷하게 생긴 빨간색 고기들이 보이는데요. 붉은 쏨뱅이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2만 한 마리에? 이 빨간 고기는 붉은 쏨뱅이입니다. 일반 쏨뱅이보다 깊은 바다에 사는 대형종이에요. 심해에서 잡히다 보니 금방 뒤집혀 죽어버려 활어율통이 아주 드문데 이거 회가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생선이에요. 큰 것들은 정말 북발이보다 맛있거든요. 시간만 많았으면 꼭 한 접시 먹고 싶었네요. 게다가 가격도 북발이 반의 반값이니. 이쪽에도 여러가지 보거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빨간 대야에 보이는 건 여름에 많이 잡히는 얼음돔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했었네요. 산란기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육질이 단단하고 회맛도 괜찮은 생선입니다. 사실 겨울이 제철이라고는 하는데 실상 여름이 지나면 보기 어려운 녀석이에요. 가격도 양식 광어 정도라 특이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좋겠네요. 참 얼음돔을 빼닮은 생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동갈도돔이에요. 유료 낚시터에도 많고 중국산 양식도 수입 유통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몸에 난 줄무늬가 얼음돔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지만 잘 보면 얼음돔은 몸 곳곳에 검은 반점이 나있죠. 사실 둘은 같은 하스돔과의 사촌지간으로 요놈도 이맘때 맛이 괜찮습니다. 한번 드셔보실 만한 횟감이라는 거. 요즘 완도는 SNS에서 아주 핫한 곳입니다. 요새 매일 그날의 생선을 카페나 인스타 등에 올려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도에서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날 많이 도와주신 42번 중매인도 사이수산이라는 인스타 계정을 운영 중입니다. 신선한 원물을 신캐지매까지 잘 처리해서 보내주니 업장은 물론 집에서 회를 떠먹는 개인들도 이런 식으로 주문을 많이 합니다. 실제 가격도 일반 시장에서 사는 소매가에 비해 훨씬 저렴하니 좋은 생선이 나오면 순식간에 품절돼 버리더라고요. 그 외에 그날그날 시장 상황 등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팔로우 하시고 다양한 정보 받아보세요. 그냥 감개미나 그래요? 된장국도 끓여 먹어요? 아까 본 목탁가오리를 드시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잡았습니다. 전처리를 해서 서울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정말 희한하게 생긴 녀석이죠. 일부 지역에선 이게 밤에 오줌 못 가리는 애들한테 약으로 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도 좀 가오리에겐 미안하지만 한 방에 고통 없이 보내드리고 신캐지매까지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째 맛있게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완도 위판장 구경을 마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전 방문에 문이 닫혀있던 간판 없는 중국집이에요. 마당에 댕댕이도 잘 지내고 있고 마당 한켠에 새 식구도 생겼나 봅니다. 여기서 40년이 넘었다는데 정말 옛날 느낌 물씬 나죠. 저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짜장면 때깔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따뜻할 때 얼른 잘 비벼서 한 입 맛봅니다.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잘 볶아냈는데 많이 달지 않게 구수한 춘장 맛을 살렸습니다. 전 한동안은 무조건 짬뽕파였는데 언제부턴가 짜장면이 더 좋아지네요. 탕수육은 주문이 들어가면 바로 고기를 썰어서 튀겨냅니다. 이 소스는 톡 쏘는 신맛이 적어서 먹다가 기침이 나오진 않아요. 또 소스에는 대파를 길게 썰어 넣었는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일부러 다시 찾아온 게 아깝지 않네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완도 수제비 판장 구경이었습니다. 물때를 잘못 맞춘 것 치고 볼거리가 많아 재밌었네요. 조금 물때에 날씨만 맞으면 위판장이 넘치게 생선들이 깔리는 걸 볼 수 있다 하니 조만간 한 번 더 와보는 걸로.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